대화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화할 때 피해야 할 7가지 말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와의 소소한 대화,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대화의 흐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자신감을 꺾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부정적인 말이 그 사이에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더 이상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됩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친구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꿈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꿈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받는 순간 대화는 단절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말은 친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가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대화를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말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날이 지나고 나서도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스스로에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긍정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화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 문이 열릴 때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기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그런 일은 누구나 겪는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힘들었겠네. 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라고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대화하는 것은 때로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그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느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는 질문은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며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 과정에 큰 방해가 됩니다. 대화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대화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상대방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아끼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욱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말을 한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며 때로는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대화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서로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분위기를 가볍고 즐겁게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꺼낼 때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친구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정말 힘들었겠네.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화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대화에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말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일이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주제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밝은 주제나 서로의 즐거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중에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라는 말 대신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어.
함께 나누고 싶어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주제를 꺼내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는 더 즐거운 방향으로 흐게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무거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점이 많아라는 식으로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 보인다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용도 밝아집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 기분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겁고 부정적인 주제를 다뤄야 할 때는 그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말하면 서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이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대화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공감과 이해를 쌓아가는 것이 대화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이 말을 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내가 예전에 겪었던 일은이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게 되며 대화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므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는 더 풍부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부족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려면 대화의 흐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존중받는 느낌은 대화의 품질을 높이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 몸짓을 살펴보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의 균형이 맞춰지며 서로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대화의 본질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과정이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존중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비판을 빙자해 상대를 지적한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비판을 빙자해 상대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를 어지럽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항상 이렇게 해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의 행동을 공격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므로 비판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드러운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대화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피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비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화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점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비판을 빙자해 상대를 지적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판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판 대신 이해와 존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을 빙자해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조언을 가장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친구, 가족,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조언을 가장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너도 꼭 그렇게 해봐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조언은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상황에서 힘들겠구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언을 할 때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조언을 가장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대화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서로 나누며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친절하게 대한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대화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친절함은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 고마워라는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그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진정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힘내라는 말만 던져놓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친구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므로 그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구나.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절함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이럴 때는 친절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소홀히 대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보일 때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너의 기분을 이해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라는 말은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에 친절함을 통해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친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함은 대화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친절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대화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언제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7가지 습관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